네, 마음 아픈 주린이들 오늘도 고수분들에게 구원을 받아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이가람 고수 그리고 박수범 고수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달에 우리 고수님들이 전참투를 처음 나오셨잖아요. 근데 첫 시작부터 시장이 계속 안 좋아가지고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박수범 고수님? 네. 상관없습니다. 원래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고. 네, 처음에 너무 달리고 좋으면 시청자분들에게 더 좋은 정보를 알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안 좋은 게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가람 고수는 힘이 빠지는 주린이에게 좀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주실지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원래 주식은 빠지면 오릅니다. 그거 힘이 나는 하죠. 네, 그렇죠. 앞으로도 올라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도 오를까요? 내일은 이제 내일 돼봐야 알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오늘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코스닥은 이제 더 빠질 영역은 많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반등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린이들이 좀 힘을 내야 되는데 주린이에게 너무 가혹한 장이네요. 그래서 좀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도 고수분들한테 참견을 한번 받아볼게요. 우리 박수범 고수님. 지금 아까 보셨겠지만 제가 무려 마이너스 27% 수익률을 달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버는 것보다 일단은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현금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이런 시장에서 종목을 좀 막 담아도 되는지 아니면 좀 마음 편하게 가지고 조금 더 지켜보자는 스탠스로 가야 될지 주린이에게 좀 참견을 주신다면. 저는 뭐 시장이 좋든 안 좋든 뭐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같은 시장도 보게 되면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뭐 금융주들이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셀튼 삼형제가 뭐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뭐 그런 흐름들.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대응해볼 만한 좋은 종목들이 그래도 지수와 상관없이 좋은 흐름들이 나와주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 우리가 보게 되자면 굳이 지금 현재 시장을 안 좋다라고만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시장 좋다 해서 무조건 또 수익 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시장이 안 좋다 해서 수익을 못 만드는 시장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약간 좀 해탈을 하셔가지고 뭐 시장을 좀 보게 된다면 뭐 마음을 좀 내려놓고 어디 계룡산에서 한 10년 동안 돌땅다 생각하시고 해 나가신다면 주식을 10년을 한다면 10년 동안 하신다면 그런 마음으로 하신다면 내려가면 내려가는구나, 뭐 올라가면 올라가는구나.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평정심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항상 돈을 벌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가 두 분이 났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심리학 박사님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 마이너스 폭이 크지만 마음을 좀 더 편하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가람 고수님, 아까 시장이 뭐 반등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그 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본다면 지금 성장주가 조금씩 떨어지고 이제는 가치주의 시대다라고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들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은 가지고 계실 때 상승할 때 좀 비중 축소를 해야 될까요? 상승할 때는 이제 좀 비중을 축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단기 금리 격차도 축소가 되고 있거든요. 10년물하고 2년물 간에서의 격차가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는 성장주가 올라가기엔 환경적으로 지금 어려운 모습이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오늘만 보더라도 전기전자 업종과 금융주를 샀을 뿐이지 성장주는 사지 않았고 코스닥도 양매도가 나왔을 만큼 수급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글로벌이 시장이 바뀌어서 글로벌에서 로블록스나 이런 종목들의 성장률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나라도 그때 다시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 상황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올라온다. 그럴 때는 일단 현금화를 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나와서 뭐라 말씀드렸었냐면 미증시를 좀 잘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사실 한 가지 팁이 될 수가 있는데 그냥 증시만 놓고 보고 하루 종일 외국인이 뭐 사고 있나 기관이 뭐 사고 있나 이거를 볼 게 아니라 장 끝나고 미국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열리기까지 약 한 2시간, 3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 3시간 동안 할 일은 미국 증시에서 어떤 종목이 올라갔느냐, 어떤 종목이 내려갔느냐, 이거를 봐야 되고, 그 제가 지난번에 한 가지 제가 예를 든 게 철강주를 볼 때 N사 검색창에다가 US 스틸을 쳐봐라. 네. 그래서 US 스틸이 올라가면 철강주가 올라갈 거고, 네. US 스틸이 떨어지게 되면 철강주가 올라가기 어려울 거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 가지 팁으로 제가 네,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처럼 단순히 그냥 글로벌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보기보다 글로벌을 봐야 되고, 네. 오늘 SK하이닉스가 올라간 것도 결국엔 고더만삭스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 목표 주가도 올려놨고 디램 가격, 스팟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대형주 위주로 담고 있는 시장이다. 이걸로 봤을 때 네. 결국엔 지금 시장에서는 종목별 장세이면서 대형주가 올라가는, 아니면 대형주를 일단은 안전하게 잡아놓고 있는 시장이니까 네. 지금 시장에서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물려있다가 손실 보고 있다가 올라오는 구간이 있다면 네. 일단 현금화를 해서 네. 다음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야 네. 그 다음 주도주를 자신 있게 들어가서 네. 비중을 많이 실어서 손실분을 한 번에 바꿀 수가 있는 게 그 다음 주도주 시장이 올 겁니다.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럼 혹시 오늘 금융이랑 바이오주가 올라갔잖아요. 그게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주도주가 되기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은 게 네. 금융주가 일단 올라간 거는 이번 주에 일정이 있어요. 이번 주에 미국에서 네. 금융주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아. 그리고 네. 금요일날 금통위가 열리죠. 네. 금리 인상한다라는 전망이 있어요. 네. 그렇다는 거는 금리 인상의 효과를 보는 거는 은행주하고 네. 보험주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제하고 오늘 올라간 게 은행주가 올라가고 네. 보험주가 올라갔어요. 네, 그러면 그렇죠. 금리가 인상 결정되고 나면 네. 더 올라간다는 아니죠. 왜냐? 그런가요? 주식은 선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는 금리 인상에 대한 선반영이 있기 때문에 주도주라기보다 지금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었어야 될, 어제와 오늘 했어야 될 종목들이 금융주. 그럼 내일 가면 늦나요? 내일은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죠. 금요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다만 어제와 오늘 올라온 폭에 대한 상승분을 더 기대하기에는 사실 좀 무거운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다른 섹터로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섹터. 들고 계신 분들은 금리 인상 얘기 나오기 전에 팔아야 될까요? 일단은 금리에서 나오기 전에 1차적으로는 수익 실현을 봐놓고 네. 선반영이니까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더 올라가는지 차익 실현으로 빠지는지를 보면서 그 다음 결정을 하는 게 아마 마음이 가장 편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또 계속 빠지니까 시장 긴급 진단 받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시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채팅창에다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욱더 자세하게 또 주린이들의 포트 점검을 받아봐야겠죠? 네. 오늘도 우리 민소 주생아 포트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민소 주생아 포트 역시나 꽉 차 있네요. 네. 꽉 차 있지만 마이너스를 면치 못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게 한국콜마예요, 사실. 심리학 박사님. 아, 네네. 네, 우리 심리학 박사님께 심리에 관련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네. 요즘 한국에 관련해, 한국이래.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죠? 화장품에 관련해서 네. 좀 심리가 안 좋잖아요.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맞을까요? 저는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보면 뭐 아마리퍼시픽을 비롯해서 그리고 LG생활건강의 주가가 좀 좋지 못했죠. 아무래도 네. 면세점 쪽이라든가 전체적인 실적이 4분기에 실적이 좀 나빠질 수 있다는 내용 때문에 좀 주가 조정을 받았는데 네. 뭐 한국 콜마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뭐 판매하는 게 아니라 ODM이나 OEM으로 좀 대리 생산해 주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물론 동사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원료도 생산하고 있지만 뭐 그 외에도 보면 뭐 의약품 쪽도 좀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쪽의 분위기가 좀 괜찮지 않습니까? 네. 뭐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뭐 JP 모건의 네, 네.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열리고 있고 네. 뭐 제약바이오 쪽이 괜찮았다는 흐름들, 뭐 한국콜마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은 몸 안에 좀 사리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있지만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술적으로 쌍바닥 패턴을 좀 만들어 줄 거고요. 네. 그리고 PBR이라든가 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저평가되는 위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오히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쌍바닥 패턴으로 다시 한번 추세적인 전환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실적도 무엇보다도 잘 나오고 있어요. 오, 실적이 네. 잘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네. 그동안 주가 계속 하향 조정을 좀 받았던 부분들은 네. 아무래도 화장품 시장에 안 좋을 것을 미리 선 반영되어서 조정을 받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실적은 좋게 나오는데 주가는 조정받았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런 안 좋은 악재는 주가에 선 반영되었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렇다면 기술적인 쌍바닥 패턴을 만들어주면서 상승 추세 흐름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콜마는 절대 빼시면 안 된다. 빼시면은 정말 후회하실 거다. 절대 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절대 빼지 네. 마시고 네. 악으로 깡으로 어금니 꽉 깨물고 좀 견뎌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견뎌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고려제강이에요. 사실 제가 고려제강 단기로 오르길 기대하면서 가지고 갔기 때문에 네.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빨간불이다가 오늘 파란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막 주생아 입장에서는 막 덜렁덜렁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가지고 가도 될까요, 철강주? 네, 뭐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철강주 보면 뭐 포스코도 있죠. 포스코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스탠스가 일단 성장주 쪽보다는 원자재 쪽이라든가 아니면 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쪽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고려제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네. 뭐 철강 관련주들 보면은 뭐 괜찮아요. 전체적 분위기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 종목들은 네. 특히나 뭐 철강이 좋다라고 또 느끼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최근 조선주들이 크게 또 반등을 좀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실적도 너무나 좋게 나오고 있고, 네.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철강 수요가 가장 많은 전방 산업에 보면 조선, 자동차, 그리고 네. 건설 쪽이에요. 네. 건설 쪽에도 철강이 상당히 많이 좀 들어가는데, 네, 그쵸. 이쪽 뭐 건설 쪽도 마찬가지고 조선 쪽도 마찬가지고 뭐 다들 전방 산업이 좀 좋은 분위기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고려제강을 버릴 때가 아니라 네. 좀 기다리시면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가보다도 네.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잘 담고 있나 봐요. 아주 잘하고 계세요. 주생아, 네. 한마디 해주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이팅. 파이팅. 어금니 꽉 깨물고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이너스가 커져서 또 걱정이 커지는 우리 민소 주생아 참견 들어봤습니다. 하락장이라 또 포트 전략을 잘 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다음으로는 우리 세영주린이 포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말 마이너스가 너무 커져서 힘이 안 나네요. 지금 저는 세트레가의 성장주 한 종목, 그리고 밑에 세 종목은 경기 민감주, 그리고 게임주를 하나 담았는데 게임주가 그나마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가름 고수님, 제가 작년에 불나방 전략으로 이 게임주 메타버스 관련주로 수익을 막 70%까지 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지금 시장이 안 좋다 하지만 마이너스 26%는 좀 많이 굴욕이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주생아까지 왔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지금 포트 안에서 성장주랑 민감주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뭘 놔둘까요? 이 안에서 놔둘 종목은 글쎄 일단은 뭐 지금 포트가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제가 나오네요. 일단은 제가 갖고 나왔던 원티드랩이랑 동성화인테 슈스틸은 단기적인 포트에 대한 운영을 봤을 때는 저거를 더 가지고 가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저도 오늘 저 종목들을 편출하고 새로운 종목을 편입을 할 거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구성만 본다면은 반등을 기다리기보다 일단은 편출을 하고 나서 매도를 하고 나서 다른 종목을 편입을 하는 게 단기 운영에는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솔트로서도 아직은 뭐 가지고 가봐도 괜찮을 것 같고 세트가이도 밀려 있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냅두고 봐도 저 종목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이 아니야 1월 달 한 달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네, 네. 저런 종목도 하나는 좀 가지고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회 비용적인 측면에서 새 종목을 매도하라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트레가이 놔두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종목은 우리 박수범 고수님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때 가지고 나오셨을 때 이 CES에서 뭔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가져오셨는데 사실 그렇죠. 딱히 나온 게 없잖아요. 그렇죠. 세트레가이 뺄까요? 좀 실망을 했는데 네. 실망했는데 어차피 또 5월달에 또 뭐 쏘온다니까 네. 그리고 또 우리를 좀 대리해서 또 북한에서 또 오늘도 미사일 쏘았더라고요. 네. 뭐 그런 내용들도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세트레가이 뭐 실제적으로 뭐 하나 쪽에서 좀 인수한 이후에 뭐 점점점 좀 분위기가 좀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는 조금 더 지켜보자. 어차피 이번 주에 금요일날 뭐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도 인상하기 때문에 네. 물론 우리 뭐 제가 뭐 성장주에 대해서 안 좋게는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 그렇다 해서 지금 현재 뺄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어차피 뭐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뭐 세트리아이도 성장주가 좀 살짝 반등이 좀 나아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금리 인상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좀 물가를 좀 미리 잡겠다라는 부분들이고 네. 미국 같은 경우도 좀 발빠르게 기준금리를 좀 인상할 분위기고 테이퍼링이 만들어지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제 1월달에 제가 봤을 때는 1월달 금리 인상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어요. 네. 근데 최근에 한국은행 쪽에서 금리 인상 하겠다라는 뭐 어느 정도 제스처를 보여줬기 때문에 네. 뭐 금리 인상이 된다면 뭐 충분히 또 다시 물가가 다시 안정화될 수 있는 분위기에 뭐 잠깐이라도 좀 반짝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뭐 추세가 완벽하게 무너진 건 아니기 때문에 하루 이틀은 좀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제 예상으로는 이가람 고수님도 세트레가이 빼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제 예상이 빗나갔네요. 두 분의 참견이 일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잠시 뒤에 또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영주리님 포트까지 참견을 또 꼼꼼하게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참고하셔서 시장 전략 어떻게 짤지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장에서도 또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은 또 있겠죠? 네. 오늘 고수분들이 가져오신 2개 신규 종목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개해 주시죠. 오늘의 종목 제가 2개라고 했는데 3개 가져오셨어요. 그러게요. 고려아연, 나인테크, 신성, 델타테크, 테크테크 가지고 오셨네요. 테크노를 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아무래도. 그래서 오늘은 이제 LG 관련 이슈가 좀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온 종목들은 2종목이 다 LG 관련 종목이고 저는 네. 또 3종목을 다 뺄 거기 때문에 네. 좀 빠른 포트 교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뭐 2종목이나 가져오셨다는 게 종목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뿜뿜하다 이런 증거인가요? 아무래도 지금 좀 단기적인 성향으로 봤을 그런 성향으로 놓고 봤을 때 좀 네.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라서 네. 오늘 이 종목들은 내일 당장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서 네. 다 내일 가지고 당장이요? 나왔습니다. 네, 내일 아마 많은 변동성을 보여줄 겁니다. 그럼 나인테크랑 신성 델타테크 뭐 비슷한 그런 결이긴 한데 한 줄평 한번 들어볼게요. 한 줄 평은 이제 뭐 LG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인테크는 지금 잠깐만요. 오늘 야심차게 가져오신 거 맞죠? 그쵸. 테크노 한번 치세요, 지금.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지셨어요? 네, 지금 일단 나인테크하고 신성 델타테크 네, 일단 네. 둘 다 LG의 친구입니다. LG 친구. 네, 하긴 LG의 요즘- 친구고 수주도 다 LG 쪽이기 때문에 네. LG의 모멘텀으로만 보자. 네. 핫이슈를 따라가는 종목이네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LG의 친구라는 한 줄평 또 들어봤고요. 고려아연이면은 뭐 대형주 위주로 가자라는 전략이신 것 같은데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그럼 한 줄평 들어볼게요. 스테이크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네. 간단한 한 줄평이었습니다. 두 분 다. 네, 그러면 뭐 오늘은 2종목을 가져오셨으니까 나인테크랑 신성 델타테크 중에 한 종목을 들어볼게요. 저 2종목 중에 어떤 게 더 LG랑 연관성이 있을까요? 연관성은 둘 다 있어요. 네. 연관성은 둘 다 있고 변동성으로 따져본다면 내일은 신성데이터테크가 조금 더 변동성은 작을 수도 있고 나인테크의 변동성이 조금 더 클 수가 있어서 네, 네. 둘 중에 하나를 먼저 해본다면 네, 네. 신성데이터테크를 알겠습니다. 먼저 그럼 해보도록 LG 세 하겠습니다. 종목 알차게 꽉꽉 채워서 들어봤어요. 여러 종목 공부할 수 있어서 뭔가 똑똑해진 느낌입니다. 네. 뭔가 이 정도면 역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머리가 더 정신없어지기도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디에 더 비중을 줘야 될지 너무 힘드네요. 네, 그러면 수익률 만회를 위해서 우리 주린이들은 어떤 종목을 선택할까요? 또 종목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네, 저는 일단 주제가 먼저 하는 건가요? 네,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네, 제가 알겠습니다. 마음이 급해서요. 네, 죄송합니다. 하세요. PI 첨단 소재 제 포트에서 지금 마이너스 5.4%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손절해버리겠습니다. 손절이요? 네. 손절까지 터치를 안 했는데 손절을 하는 건가요? 네, 저 혼자 그냥 손절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더 커지는 숫자를 못 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캠트로닉스 어제 담았던 종목인데 오늘 매수한 종목인데 바로 손절하나요? 네, 지금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딱 중간만 가겠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네. 안정적으로 가니까 PI 첨단 소재랑 캠트로닉스 빼겠습니다. 2종목이나 갑자기 매도를 하시는데 네. 그러면 이 2자리 남았으니까 네. 어떤 종목으로 채우실 건가요? 저요? 네. 저는 제가 LG전자를 갖고 있잖아요. 네. 제가 또 친구 없이는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 친구들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네. 말이 안 나오는 거죠? LG전자 친구들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나인테크, 신성, 델타테크, 테크테크 가지고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종목을 빼시고
LG전자의 친구로 나인테크랑 신성 델타테크를 선택을 했습니다. 되게 과감한 선택을 하시네요. 제 테크노츠 어땠나요? 아주 멋있었습니다. 네, 괜찮았어요. 따라할게요. 아, 같이 감사합니다. 해주실래요? 네. 같이 해주세요, 매니저님. 같이요? 네. 내일 수익 보고 또 테크노 출 수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민소 주세가 오늘의 과감한 선택 잘 들어봤고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제가 또 변동성, 단기적 이런 단어 좋아하니까 이 신성이랑 나인테크 둘 다 제가 가져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주생아가 이미 가져가 버려가지고 어쩔 수가 없네요. 친구 꼭 있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불나방이어도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가 너무 커가지고 좀 지키는 전략, 마이너스를 키우지 않는 전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저는 포트에서는 민감주들을 그냥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원티드랩과 동성 화인텍, 휴스틸 이 세 종목이 민감주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우리 이가람 고수도 마침 세 종목을 다 매도한다라고 하시니까 저도 그 참견에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네. 주린이 포트에서 세 종목이나 빼고요. 뺐으니까 내일 반등 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 세방꿀이니까 네. 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빼고요. 그리고 마이너스를 키우지 않는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담지 않고 저는 그냥 네. 그대로 지키는 전략으로 가도록 할게요. 괜찮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오늘 세 종목을 매도하고 포트 편입은 없고요. 세트레가이와 솔트룩스 두 종목만 남겨놓고 앞으로의 역전 플러스로 만회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